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미국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작년에 네 번째, 총 지금까지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래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는 소식 뒤에서 긴급 분석합니다. 먼저 10월 FOMC 세 번째 금리 인하, 기존의 2.0%에서 상단이 1.75%로 0.25% 인하됐습니다. 이미 페더럴 펀드 퓨처 레이트 CME, 즉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 퓨처스는 90% 이상이 금리 인하를 점쳤기 때문에 당연한 인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하 자체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서 감안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 그 다음에 항상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의장의 기자회견이죠. 오늘도 역시 노련한 모습을 보여준 파월 의장의 승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성명서죠. FOMC 성명서에서 바뀐 것이 이제 빨간색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몇 가지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핵심적인 단어는 딱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요. 어떤 단어, 어떤 문구가 바뀌었느냐. 그 act as appropriate 에서 노란색 부분 있죠. assess the appropriate path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즉 9월달 FOMC 성명서에서는 금리 인하를 위한 적절한 조치, 왜? 경기 확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금리 수준을 앞으로는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즉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는 없다. 즉 mid-cycle adjustment, 올해 7월에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이죠. 즉 지속적으로 0%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미드사이클, 중간중간에 경기 상황을 보고 조절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즉 이번에는 미드사이클 어드저스먼트가 세 번째 금리 인하로 끝났다, 그런 의미고요. 당연히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12월이나 앞으로 당분간은 기대하지 말라, 이런 호큐시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즉 이런 전달한 메시지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플러스 글로벌 경제 위축을 빼면 미국 경제는 좋다, 더 이상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앞으로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이 시장에 전달한 신호가 어떻게 먹혔느냐. CNBC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expected by market, 즉 시장이 원하는 메시지 그대로였다.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호큐시, 즉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이 원한 건 금리 인하였는데 더 이상 금리 인하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장이 기다렸다. 그래서 상승미소 친절하게 좀 더 파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역사상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마지막 금리 인하였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과정에서 세 번째였는지가 정말 중요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역사상 총 4번의 기간에서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왼쪽 빨간 박스, 96년과 98년도에는 세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96년은 24.76%, 즉 금리 인하 시점부터 주식시장이 S&P 500 기준으로 24% 상승했고 98년에는 19% 상승했답니다. 마지막, 즉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마지막 금리 인하고 앞으로는 내릴 가능성 없어라는 메시지가 중요했던 거죠.
그럼 반대로 세 번째 이후에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신호와 함께 실제로 있었던 시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게 지금까지 역사상 두 번 있었는데 2000년 나스닥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있죠. 2007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이에요. 즉 세 번째가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이후에도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 그러면 2001년에 12%, 2007년에 42%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은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안 한다고 해다오. 그만큼 경제 탄탄하고 대외 변수 없다면 미국 경제 아주 좋다. 그 메시지 좀 다오. 그래야 주시장 좀 더 갈 수 있어. 그렇게 기다렸단 얘기죠. 그 기다렸던 그 메시지를 오늘 페드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절묘한 줄타기 신공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s likely to remain appropriate as long as incoming information 즉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진 않는다. 다만 만약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나 금리 인하할게. 파월 의장이 작년 12월 7일인가요? 5일인가요? 그때 금리 인상을 오토파일럿 자동항법 장치로 얘기했다가 주가 대폭락을 경험했었죠. 그 이후에 정말 말씀하시는 이 언변의 기술이 무척 늘었는데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세 번째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주가 올라. 이렇게 신호 보여놓고 만약에 경제 지표가 다 나빠지고 있구나. 대외 경제, 유럽 경제가 안 좋고 미국과 중국이 또 무역 분쟁을 더 싸워서 여차하면 또 금리 인하 해줄 수도 있어. 아주 기가 막힌 발언을 하셨죠. 두 번째, 여기에서 그만 그쳤으면 아직 아마추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파월 의장 점점 메이저리그급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말이 또 한마디 나왔습니다. 뭐냐면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미국의 핵심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2%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뭐죠? 2% 인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이 넘으면 금리 인상 시그널인 거죠.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야,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이 2%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한 페드가 얘기한 금리 인상 시그널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네요. Really significant move up in inflation. 즉 아주 심각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 금리 인상 안 할게. 반대로 아주 심각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있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할게.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안정된 석유 가격을 보세요. 에너지와 식품을 뺀 게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 지수란 말이죠. 즉 현재 수준에서 2.4%인데 그 정도 급등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다시 한번 시장에 안심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자, 10월 10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가운데 파란 박스 1.7%죠. 전체 CPI는 1.7%이지만 밑에 2.4% 보이죠. 에너지와 식품을 뺀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 지수는 2.4%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겁난 거죠. 언제든지 저걸 가지고 저 핑계를 대고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물어봤더니 파월 의장이 그렇게 노련하게 얘기했던 거죠. 즉 글로벌 경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금의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 줄게. 그래서 2분기까지 양적 완화라 부를 수 없는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었던 거죠. 즉 안정된 석유 가격이 있으니 물가가 좀 오르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까지 던져줬어요. 최근에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야. 즉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던져준 겁니다. 거기에
오늘 미국의 GDP가 발표됐어요. 3분기 미국의 GDP가 1.9% 증가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은 1.6%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0.3% 기대치를 넘어선 건데요. 2% 정도를 미국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2% 이하로 떨어졌지만 시장이 별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고려할 때 GDP 1.9% 증가는 절대 나쁘지 않다. 여기에 페드가 오늘 금리 인하 한 번 더 해줬잖아. 아하, 다음 분기에는 미국과 최근에 협상 감안할 때 2%도 넘을 수 있겠네? 예, 그 기대치입니다. 그렇다면 4분기 GDP 예상치가 2%를 넘지 않는다면 내년 이럴 때쯤에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달에 이 말씀을 상승미소가 기억하고 있다, 알려드리겠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S&P 500 인덱스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할 것 없이 다 올랐고요. 골드가 금리 인상 더 이상 없겠다고 했음에도 온스당 7.3달러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자,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취소됐습니다. CNBC 기사만 보면 큰일 났다 싶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로 했다는 게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였는데 안 만나? 아하, 뒤에 봤더니 뉴스를 읽어봤더니 제가 낚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낚인 것처럼 제목에서 낚인 건데요. 칠레가 최근에 심각한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칠레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즉 올해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없어졌고 열리지 않게 된 거 버린 거죠.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열겠다 이런 것도 아예 취소를 해버렸어요.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취소된 거죠. 그래도 만나기로 했던 게 못 만나게 됐으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을 해서 위안화를 좀 살펴봤어요. 여기에 위안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잘못이 아니다. 오로지 칠레 국내 사정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당연히 위안화는 오늘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7.04, 7.0을 향해서 점점점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고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안화와 쌍둥이처럼 연결된 달러원 환율 당연히 하락했죠. 미국의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향후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그 의지와는 별개로 원달러 환율도 오늘 여기 시장에서 마이너스 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에 대한 이야기. 자, 금값은 1450달러에서 14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승미소의 지난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간의 메시지였는데, 자, 어제 금값이 하락하다가 1480달러 선까지 하락하다가 급반등해버렸어요. 자, 하락하다가 급반등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 없지만, 향후 금리 인하도 없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 않는 한 인상도 없다는 메시지가 금시장에 그대로 전달된 거죠. 여기에 플러스 양적 완화라 부르지 못하는 양적 완화를 2분기까지 지속하겠다는 게 오늘 FOMC 회의 결과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50년 만기 국채 발행을 고려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50년 만기 국채 발행 이에 대해서 제 방송에서 분석해 드렸었죠. 미국에서 만기가 가장 긴 국채는 현재 30년 만기 국채입니다. 그런데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고 리파이낸싱, 현재 미국에서 국채 발행하는데 10년 20년물은 없죠. 30년물 이런 것들을 리파이낸싱했다. 즉 낮은 금리로 재발행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이게 몇 달 동안 잠잠하다가 오늘 CNBC에서 다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US Treasury, 저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를 얘기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gearing up to issue, 즉 5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슬슬 시동을 걸겠다. 그런 의미죠. 즉 국채 발행이 금가 가격 무슨 의미 있느냐? 예, 정부가 부채를 줄일 생각은 없고 부채 확대를 만기 연장으로서 그냥 꼼수처럼 조삼모사 형태로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죠.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통화 완화 정책까지. 사실 이머징 국가, 특히 한국 국가 같은 원화 강세, 거기에 주식시장, 이머징 주식시장이 상승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각만큼 오르지 않죠. 그 내용은 제가 원래 오늘 준비하기로 했던 게 내일 방송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금 가격은 1470달러나 50달러까지 내려올 걸 감안하지 말고 만약에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분할로 상황을 봐가면서 10% 정도는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언제 조정하지? 곧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겁이 나죠. 왜? 내려가면 차라리 올라갈 거야 하면서 맘 편히 지킬 수 있지만 올라갈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진짜 팔랑귀죠. 모든 이야기들이 조만간 꺾인다. 지난 2년 내내 미국 시장 망한다. 대금융위기 온다. 이런 얘기 들으셨지만 꿋꿋하게 버텨내셨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증시에서 배워야 될 격언이나 문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불마켓입니다. 무려 3,880일 동안 불마켓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마켓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불마켓이 계속 가기 위해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10% 내외 조정인데요. 이런 조정이 나타나려면 불마켓이 일단 잠깐 스탑 해야 되잖아요. 이런 스탑, 불마켓의 스탑 조정은 언제 시작되느냐? 대형 호재가 나타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는 누구나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 상황에서, 현 페이스에서 대형 호재는 뭐다? 미중 정상회담의 확정 소식이다. 그런데 칠레 정상회담,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예 취소됨으로써 확정 이야기가 아예 더 연기됐네요. 시장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이 마감 후에요.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5시 30분경에 발표를 했는데요. 애플의 어닝이 주당 2.84달러 순이익이었는데 실제 3.03달러로 나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서비스 매출도 있지만 애플은 아이폰 매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통에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안 팔렸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애플을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애플의 실적 기대 이상, 엊그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시스템 계약 소식. 자, 이게 전부 다 반도체가 많이 쓰여질 내용들이죠. 반도체 재고가 예상처럼 줄어들고 있고 향후에 대한 시장 반응 삼성전자가 확인해 준다고 한다면 코스피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을 고려할 때 시장을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HYG, 제가 주식시장을 볼 때마다 자주 언급하죠. HYG, 하이드 채권 수익률입니다. 하이드 채권 ETF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지만 약간 내려왔습니다. 즉 어느 정도 주식시장보다 먼저 선행지표 형태로 이 하이드 채권이 얘기되거든요. 그 얘기는 약간 미세 조정이라면 단기적인 S&P 500 지수에서 잠깐 하락할 수 있지만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대형 호재가 안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대형 호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큰 겁은 먹지 말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방송하기로 했던 거, 코스피 도대체 죽은 자식이냐?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야, 내일
전문가 초대 인터뷰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